네, 이번 시간에는 오라클 백업 복구 툴인 알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맨은 그 리커버리 매니저의 약자고요. 리커버리 매니저. 복구 매니저죠. 복구. 복구는 백업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백업과 복구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하려면은 일단 구글에서 이렇게 오라클 알메이라고 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보면 타겟 DB가 있죠. 백업 받을 대상 DB가 있고, 뭐 백업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제가 있어서 복구를 하는 경우도 대상이 되겠죠. 이걸 타겟 DB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업을 어디에 받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테이프 장치가 되겠죠. 테이프 관리하는 미디어 매니저가 되겠고, 그래서 이건 테이프로 받을 때를 가리키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시스템에다 받는 거, 파일 시스템이나 뭐 나스나 뭐 이런 쪽에다가 디스크에 받는 거죠. 특정 위치에다가 그걸 의미하는 거고, FRA는 Fast Recovery Area라고 우리 아카이브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제가 아카이브 변경하고 뭐 아카이브 모드로 바꾸고 하는 거 얘기할 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리커버리 파일 테스트 사이즈 요걸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카이브가 거기 생긴다라는 그런 용도로 이제 그 위치로서 이제 리커버리 에어리를 얘기했었는데, 그 리커버리 파일 테스트 이렇게 파라미터를 지정했던 게 바로 요겁니다. 패스트 리커버리 에어리어라고 FRA라고 이제 약자로는 FRA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얘가 이제 백을 받을 때 디스크에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테이프는 이렇게 받는 거고, 테이프 쪽으로 받을 때는 백업을. 근데 디스크로 받을 때는 그냥 위치를 지정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FRA라는 공간에, 여기 디스크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백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디폴트로. 그게 아니라 이제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면 그 위치에 이제 그 백업이 디스크 백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네, 그러고요. 여기는 이제 뭐 백업만 있는 게 아니라 아카이브도 여기 생기고, 뭐 그런 용도로. 사실 아카이브는 뭐 백업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거니까 백업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카이브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아카이브도 일종의 백업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여기에 이제 리커버리 카탈로그 DB라는 게 있는데, 컨트롤 파일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백업을 이 DB에 대해서 백업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느 테이블 스페이스들, 어느 데이터 파일들을 뭐 언제 날짜로 이렇게 받았는지 뭐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적 버전이 있고, 그럼 백업은 몇 개나 뭐 중복된 게 몇 개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정보들을 어딘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종의 메타 정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백업 데이터는 아니고, 백업 데이터는 여기 테이프나 뭐 디스크에 여기다 쌓이는 거고, 이거 말고 어느 위치에 무슨 이 DB에 대한 백업이 있다, 테이프로 뭐 언제적 받은 게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을 누군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어디에 저장하냐, 그걸 저장하는 게 이제 이런 카탈로그 DB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탈로그 DB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런 백업 받은 정보를 저장하기도 하고, 요걸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요걸 안 만들고 그냥 컨트롤 파일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뭐 SB 파일, 컨트롤 파일, 뭐 리드로그 파일, 데이터 파일 이런 그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그 중에 컨트롤 파일이라는 게 있죠. DB에 대한 구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죠.
그 컨트롤 파일의 끄트머리에 이제 이런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 백업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는 요거고, 특별히 이제 리커버리 카탈로그 DB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쪽 저장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컨트롤 파일이 나오는 거고요. 딴 것도 좀 볼까요? 그러고 이게 이 알맨이 이제 백업 복구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툴이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전에는 이제 옛날 오라클 7이나 8 버전을 쓰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그 비긴 백업, 엔드 백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들이 여기에 뭐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 갖다가 비긴 백업을 해줘요. 커맨드 상에서. 그 커맨드 상이 아니라 SQL 플러스에서 비긴 백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실제로 이제 테이프나 이런 쪽으로 백업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엔드 백업을 또 찍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나중에 얘를 가지고 복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백업이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파일 카피가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테이블은 워낙 느린 장치이기 때문에 디스크보다도 훨씬 느리죠. 그래서 느리기 때문에 이게 금방 되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몇 시간에 걸쳐서 또 뭐 때로는 하루 왼종일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긴 시간 동안 백업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이 데이터 파일의 라이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파일이 바뀌고 있는데, 요걸 이제 카피를 하다 이제 긴 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줘야 됩니다, 싱크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긴 백업, 엔드 백업을 하고 그 중간에 이렇게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이제 요거를 할 필요가 없어졌죠. 알맨을 쓰면은, 알맨이 나온 다음부터는 알맨은 비긴 백업, 엔드 백업을 하지 않고 그냥 백업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 하면은 쭉 카피가 됩니다. 쭉 여기로 카피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맨이 나오면서 좋아진 부분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 파일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예전에 비긴 백업 하고 엔드 백업 하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파일을 받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쓰다 보면은 테이블 스페이스도 만들고 데이터 파일도 만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그 테이프에 받고 있던 거에는 1번부터 4번까지만 쭉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추가된 5번, 6번에 대해서는 여기 반영이 안 된 거죠. 왜냐면은 백업은 주로 시스템 어드민, SA 또는 뭐 시스템 프로바이더, SP 뭐 이런 이제 롤을 가진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DB 관련돼서는 또 DBA가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DBA가 데이터 파일을 만들고 SP한테 이런 데이터 파일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안 해줘 버리면 SP는 모르는 거죠. SP는 그냥 옛날에 있던 스크립트 가지고 계속 받다 보니까 데이터 파일이 추가로 만들어진 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크게 문제가 나가지고, 여기에 크게 문제가 장애가 나가지고 이제 테이프에서 복구를 하려고 그런다. 근데 5번, 6번 데이터 파일이 없네. 나중에 이제 그가 밝혀지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문책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복구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데이터 파일 자체가 없으니까 백업을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누구 하나 잘립니다. 이렇게. 이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장애에 실패한 DBA는 용서가 돼도 백업에 실패한 DBA는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장애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물론 사용자 장애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예, 그래서 어쩔 수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건 이제 또 정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백업에서 이렇게 해서 복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백업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얘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거죠. 백업 요게 마지막 보루인데. 그래서 솔직히 사실 그래서 DBA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백업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도 백업도 그냥 어떤 곳에 보면은 그냥 테이프에만 이렇게 받고 그걸로 퉁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쪽에 테이프로 복구를 했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테이프이 이게 마그네틱이거든요. 마그네틱. 요 테이프 파일들이 이렇게 수십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마그네틱 하나가 맛이 갔어. 장애가 났어요. 마그네틱은 그 아날로그잖아요. 얘가 실제로 오래 쓰다 보면은 맛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복구하려고 그러는데 막상 이빨 빠져가지고 하나가 복구가 안 돼버리면 이거 어떡하죠? 난감한 상황이 되죠. 물론 DBA 책임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다들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백업을 받을 때 이렇게 테이프로만 받는 것만 가지고 의존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로 1차 백업을 받고 테이프로도 받는다든가 아니면 1차 백업을 디스크로 받고 요걸 다시 또 디스크로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1차 백업, 2차 백업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고요. 그렇지 이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DR도 많이 구축하잖아요. DR. 그 재난 발생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디제스터 리커버리. 그걸로도 이제 복제를 해놓고 그러잖아요. 요런 게 있으면 좋아요. 이런 게. 그러면 문제가 생겨서 테이프나 이런 데서 복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복구가 안 된다. 그러면 DR에 또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2중, 3중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 훨씬 안전하다라는 거죠. DBA 입장에서는 훨씬 안심이 되는 거죠. 그냥 달랑 요것만 하나 돼 있으면 사실 요거 그 DB 운영하면서 이 SP 입장에서도 그러고 DBA 입장에서도 그러고 이거 얼마나 이렇게 한번 복구를 해봤겠습니까? 이런 일이 쉽게 발생하진 않죠. 1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2, 3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누가 이걸 복구를 해봤겠어요? 막상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어디 가서 연습도 못하고 이건.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 이렇게 그 다른 대안으로서 다른 쪽에 어딘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DR 같은 거 이런 거. 어쨌든 약간 얘기가 새긴 샜는데 하여튼 데이터 파일 이빨 빠져서 문제 생길 것들은 그런 이제 문제는 알맨을 사용하면 그럴 일은 없다. 얘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얘는 뭐 백업 데이터베이스 이런 커맨드를 치면은 정확히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 파일이 몇 개가 쭉 있고 얘네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얘는. 이걸 예전에 사람이 다 눈으로 보고 했었다 하면은 이제는 알맨이 다 해주기 때문에 실수의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맨을 쓰면은. 그리고 또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림들. 이게 레거시 파일 카피 이런 것들이 지금 옛날에 이런 식으로 OS 카피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비긴 백업, 엔드 백업 하고. 근데 지금은 뭐 자동으로 다 되는 거고. 이렇게 바뀌었고요. 알맨 아키텍처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보면 아까 타겟 DB, 알맨 클라이언트, 아까 얘기한 그 메타 정보 관리하는 백업에 대한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카탈로그 아니면은 컨트롤 파일 수정하든가. 오ግዚ리어리 DB는
요거는 이제 이게 타겟 DB이고 요거 이제 보조 DB. 얘가 왜 필요하냐면은 DB를 알면 가지고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듀플리케이트 복제할 수 있는데 그거 할 때 이제 요걸 잡아가지고 다른 DB를 복제할 DB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복제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할 수가 있거든요, 알맨으로. 그때는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평상시는 요것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고 요건 이제 오라클 시큐어 백업. 이거는 그 테이프로 받을 때 시큐어 백업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MML이라는 것은 테이프 장치를 얘기합니다. 이게 미디어 매니지먼트 레이어인가? 예, 테이프 장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알맨에서는 SBT라고도 하고 MML이라고도 이렇게 그림에서는 표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테이프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 테이프 장치를 오라클 시큐어 백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요거 아니라 다른 이제 우리 그 테이프 백업 받는 그 솔루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쓰는 거. 뭐 네트워커나 넷백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여기를 대체하겠죠. 그걸로. 이건 이제 오라클 시큐어 백업이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요 12C 클라우드 컨트롤은 EM을 얘기하는 겁니다. EM. 그 오라클 관리 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그걸 쓰는 경우는 EM을 통해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시큐어 백업도 오라클 제품이니까 EM으로 관리가 가능한 거고 알맨도 EM에서 관리 가능한 거고 EM은 이제 그 브라우저 상에서 그 이제 커맨드를 UI 상에서 이제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툴이죠. DB 관리 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라우저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고요. DB도 관리하고 이 알맨 커맨드도 EM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시큐어 백업도 관리하고 EM은 꼭 없어도 그냥 커맨드 상에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없어도 됩니다. 여기 알맨 구성도 얘도 뭐 아까하고 비슷한 거죠. 똑같죠. DBA가 여기 사람 그려놨네요. 카탈로그 DB 없어도 됨이라고 써놨네요. 컨트롤 파일 쓰기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고 알맨은 제가 터미널을 한번 이제 알맨은 그 사용할 때 우리가 DB 작업할 때는 SQL 플러스 해가지고 들어가죠. sysdba 이런 식으로 SQL 플러스로 들어가 작업하듯이 알맨도 이런 툴이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 툴이 알맨이라는 게 있어요. 알맨이라는 게 있고 SQL 플러스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맨 일단 이렇게 하고 DB 접속을 이제 타겟 DB 접속을 해야지 뭐 백업을 받든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알맨하고 타겟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치 그 SQL 플러스 이거 Azure sysdba하고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하거나 같습니다. 요거나 이꼬를 붙이나 안 붙이나 알맨 타겟 슬래시 하면은 지금 현재 요 서버에 깔려 있는 오라클 DB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에 잡혀 있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DB 접속이 이제 아까하고 틀리게 아까는 알맨만 실행됐던 거고 여기 이제 커넥티드라고 나오죠. 커넥티드 DB 오라 19 DB에 접속이 되었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알맨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커맨드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긴 했는데요. 제가 정리한 것도 있는데
인터넷 찾아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오라클 알멘 구글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한글로 오라클 알멘 검색해보면 알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정리해 놓은 이런 그 블로그들이 되게 많습니다. 알멘 완전 정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 이건 누군지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이쪽으로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뭐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잘 정리를 이분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하여튼 굉장히 이 페이지도 굉장히 알멘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어디였더라? 목록이 있던데 여러 가지를 넣어놨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대충 이제 알 수 있고요. 제가 몇 개 정리한 것들을 저도 나름 정리를 했었었는데 블로그에 뭐 담진 않았지만 그걸 위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히 쓸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그냥 제가 알멘 타겟 이걸로 들어왔잖아요. 그냥 백업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사실 이렇게 하면 DB를 통째로 다 백업 받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커맨드들이 있고 실제 쓸 수 있는 옵션들도 굉장히 많고 알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긴 한데 정말 간단하게 뭐 헬로 월드처럼 간단하게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이 백업 데이터베이스가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백업을 DB를 통째로 백업을 받는 겁니다. 어디에 받을까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리커버리 파일 테스트 그쪽에 받아요. 그러니까 SQL 플러스 Azure sys DBA 예전에 이제 아카이브 모드로 바꾸는 거 이거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아카이브 로그 리스트 해보면 이렇게 디렉토리 위치가 아카이브 데스티네이션이 디렉토리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파일 시스템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유주 DB 리커버리 파일 테스트라고 나오는 게 있다고. 이건 뭐냐? 그때 설명을 제가 아카이브 모드 바꾸는 거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show 파라미터 리커버리 이렇게 해보면 DB 리커버리 파일 테스트 이렇게 나온 이 위치 요게 이제 저는 파일 시스템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만약에 ASM 스토리지다 그러면 플러스 뭐 FRA 뭐 플러스 뭐 리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올 겁니다. 그 ASM 스토리지 위치를 가리킬 거고 저는 이제 요 위치에 파일 시스템의 요 위치에 요걸 이제 잡아놓은 거고요. 리커버리 파일 테스트 리커버리 파일 테스트 잡아놓은 거고 사이즈는 제가 10기가만 쓰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로 가보면 이 02에 베스트 리커버리 에어리어 요걸 가보면 이렇게 이제 오라클 SID로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 가보면 이렇게 아카이브 로그 백업셋 뭐 온라인 로그 뭐 이런 것들이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셋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요 날짜에 백업을 받은 파일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파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파일 하나에 통째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백업이 한 번 제가 받아놨거든요. 이게 제가 이 백업셋이나 요 날짜 디렉토리를 만든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여기 요 02에 베스트 리커버리 에어리어 요 디렉토리까지만 만들었습니다. 요 디렉토리까지만 제가 이제 셋 파라미터 해가지고 DB 파일 테스트를 이렇게 잡아준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만 한 거고 이 안에 이 SID 디렉토리 만들고 이 안에 뭐 백업셋이나 아카이브 로그 디렉토리나 요 디렉토리를 만든 것은 오라클이 만들었어요. 오라클이 요 디렉토리만 베스트 리커버리 에어리어 요 디렉토리만 잡아주면 나머지는 오라클이 다 알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백업도 제가 이제 백업 데이터베이스를 했기 때문에 얘가 백업 셋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밑에 날짜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밑에 백업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백업 데이터베이스만 하면 알메에서 백업이 통째로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옵션들이 되게 많은 거죠. 요렇게만 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은 거죠. 생각해보면은 내가 이쪽에 받고 싶지 않고 특정한 NAS 위치라든가 특정한 스토리지에 받고 싶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아카이브만 생겼으면 좋겠고, 백업 파일이 왕창 생겨가지고 이거 풀려면 아카이브 디렉토리가 풀려면 안 되잖아요. DB가 서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여기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백업 데이터베이스하고 포맷 한 다음에 디렉토리 위치를 잡아주면 그러면 됩니다. 이 포맷에 이제 뭐 %u 뭐 이런 거 잡아줬는데, 그건 찾아보면은 있어요. 매뉴얼에. 뭐 여기 좀 정리를 제가 좀 해놓긴 했는데, 이게 대문자 u는 소문자 upc를 합친 거다. u는 뭐냐? u는 백업셋 번호하고 생성 시간에 대한 단축 표기법이고, p는 백업 피스 넘버, 백업 조각 넘버 1부터 시작하고 1씩 증가한다. c는 백업 피스 카피 넘버, 뭐 이런 것들을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u를 쓸 수도 있고, 뭐 단 db 명만 필요하다 그러면 뭐 %d를 넣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몇 개의 포맷이 있습니다. 이건 매뉴얼에 나오고요. 요걸 여기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u. 그래서 보통 %u를 많이 쓰니까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요 앞에 디렉토리, 내가 이 베스트 리커버리 에어리어가 아니라 난 이 위치에다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렇게 포맷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붙여주면은, 그러면 이제 이쪽에 백업이 받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백업, 좀 더 크게 할까요? 백업 as compressed, 요거는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이거 좀 작아지겠죠, 파일이. 압축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시간은 좀 더 걸릴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안 받고 이미 받아놓은 게 하나 있고, 특정 테이블 스페이스만 내가 다시 받고 싶다. 얘는 변경이 많고 나중에 이제 복구 시간에 최근에 받아놓은 게 있으면은 그걸 쓰면 훨씬 더 복구가 빨라지겠죠. 이게 백업을 뭐 한 달 전에 한번 받아놨는데, 한 달 전은 너무 긴가? 뭐 한 2주 전에 한번 받아놨는데, 그거 가지고 복구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2주 전 걸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주 동안에 발생한 아카이브를 쭉 적용하면서 현재 시점까지 맞춰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복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카이브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를 따로 이제 받아놨다. 그러면은 테이블 스페이스는 DB 전체적으로는 다 2주 전 거 백업이 있는 건데, 내가 특정 테이블 스페이스만 뭐 어제 받아놓은 게 있다. 그러면은 2주 거 아카이브를 적용을 다 할 필요가 없고, 이 유저즈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하루 것만 이렇게 반영을 어제 받아놓은 게 있다면은 하루 이틀 정도치만 딱 아카이브를 적용하면 금방 되겠죠, 복구가. 그래서 아카이브 적용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테이블 스페이스 또는 특정 데이터 파일만 백업을 받는 경우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커맨드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뭐 숫자로 써 있는 것은 이제 그 vtal라 데이터 파일에 그 파일 넘버, 그걸 쓰시면 되는 거고, 이제 아카이브 로그를 백업 받고 싶다 그러면 백업 아카이브 로그 all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알맨으로 백업 받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백업 세트라는 게 있고, 이미지 카피라는 게 있고,
이게 디폴트로 그냥 아무 언급 없이 그냥 백업 데이터베이스라면은 디폴트로는 백업 세트 형식으로 백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이 뭐 실제 데이터 파일이 내가 10기가라고 이렇게 잡아놓는다 하더라도 그 10기가를 다 쓰진 않잖아요. 그 안에 테이블들 세그먼트들이 뭐 한 5기가밖에 안 쓰고 있어서 아직 반은 빈 공간으로 프리 공간으로 남아있다 이거죠. 근데 옛날 방식으로 그냥 카피하는 방식으로 백업을 받으면은 일단 10기가짜리 그 안에 실제 데이터는 5기가밖에 안 들어있지만은 그 10기가를 전체를 다 일단 카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근데 백업 세트를 하게 되면 그 10기가를 통째로 카피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그 데이터가 있는 5기가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만 백업을 받습니다. 그게 백업 세트 형식 방식인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백업 시간도 빨라지고 실제 그 백업 받은 위치에 그 생기는 파일도 백업 파일도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실제 쓰는 것만 받았으니까. 그 방식이 이제 이 디폴트 백업 세트 방식인 거고, 이미지 카피 방식은 옛날 방식인 거죠. 그냥 뭐 안에 데이터를 5기가만 쓰든 다 쓰든 말든 일단 전체가 10기가로 잡혀 있으면 그 파일 그대로 그냥 카피하는 방식이 이미지 카피 방식입니다. 그래서 때는 앞에 있는 백업 센터 커맨드에다가 중간에다가 as copy만 넣어주면 돼요. as copy만 이렇게. 나머지는 다 똑같죠. 나머지 다 똑같고 이 중간에 as copy만 넣어주면 이게 백업 세트를 쓰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통째로 이제 그 파일 원본 그대로 받는 거죠. 그리고 아카이브도 받을 때 이제 아까는 백업 아카이브 올로 받았지만 꼭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전체는 너무 많고 사실 다 필요 없고 나는 뭐 시퀀스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받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from 시퀀스 until 시퀀스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포맷이라는 건 뭐 여기저기 막 다 쓸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 아니면 이제 이 포맷 뒤에 나오는 그 파일 포맷을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이렇게 달아주든가 아니면은 이걸 빼놓으면은 또 우리 그 컨피그레이션 디폴트 컨피그레이션이 있거든요. 여기 알맨에 보면은 알맨 타겟 이게 show all 이렇게 하면은 그 컨피그레이션이 잡혀있는 컨피그레이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그게 이게 configure channel device type disk format 요거에 있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포맷을 안 잡아줘도 요걸 잡아놓으면 요거에 맞게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증분 백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크리멘탈 백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백업을 한번 크게 받고 전체를 풀백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받고 세 번째 받을 때 그때는 매번 전체를 받을 필요는 없죠. 앞에 걸 지우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제 앞에 받은 거 대비 바뀐 것만 찾아가지고 걔만 받는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다음 백업은 굉장히 빨라지겠죠. 처음 한 번 백업은 전체 DB 사이즈가 너무 커서 한 10시간씩 걸렸는데 일주일마다 받는다. 그러면은 다음 받을 때 일주일 뒤에 받을 때는 걔는 이제 그 10시간씩 안 걸리고 증분 변경된 그 일주일 동안 바뀐 것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훨씬 금방 끝나겠죠. 1시간에 끝나든가 증분 백업만 받으면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인크리멘탈 백업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크리멘탈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레벨 0이 이제 풀 백업에 해당되는 거고 레벨 1 하면은 0 다음에 바뀐 인크리멘탈 변경된 것들만 받겠다라는 거고 이게 또 큐뮬러티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크리멘탈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내가 일요일날 풀백업을 레벨 0으로 받았는데 매일 받는 거예요. 인크리멘탈을 월요일날 저녁 때도 받고 화요일 저녁 때도 받고 수요일 저녁 때도 받고 이렇게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인크리멘탈이 요일별로 오늘이 수요일이다 그러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때 것까지 이렇게 3개가 있겠죠. 근데 내가 이제 복구를 나중에 해야 될 때, 복구를 해야 될 때 백업 그 전체 풀 백업 받은 걸 먼저 리스토어해서 한 다음에 또 인크리멘탈 받은 것들을 가지고 적용해주고 월요일 거 적용해주고 화요일 거 적용해주고 수요일 거 적용해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원본이 풀 제대로 된 원본이 나오는 거죠. 여기다 나중에 이제 아카이브까지 적용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게 하는 근데 만약에 내가 큐뮬러티브로 하나 만들어 놨다.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걸 가지고 하나를 묶어놔서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전체 일요일 거 한번 복구하고 그 다음에 큐뮬러티브 요거 하나 딱 복구하면 땡. 뭐 그런 차원에서 큐뮬러티브 그 증분 백업에 요게 있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런 차원인 거고 또 스크립트 백업 형태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아까 백업 데이터베이스 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포맷이라는 걸 뭐 이건 위치는 중요하잖아요. 여기 있으나 얘가 뒤에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뒤에 있으나 뭐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네, 여기는 지금 여기다 넣고 그러고 여기는 아카이브까지 받아라를 이렇게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뒤에다 붙여서 이런 식으로 했고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커맨드를.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설정들을 넣어서 한 번에 스크립트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쭉 돌려버리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럴 때는 ru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run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여기에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allocate 채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이게 뭐냐면은 그 IO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엄청난 IO 작업이잖아요. 백업은 엄청나게 큰 DB를 디스크의 어느 위치에 그 백업 파일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디스크 리드하고 라이트 IO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뭐 리드야 뭐 리드도 많이 발생하고 라이트 IO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건데 그걸 이제 빠르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걸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채널을 만든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걸 지정 안 하면 디폴트로 그냥 하나의 파일을 만들고 여기다가 뭐 하나의 프로세스 떠가지고 이렇게 읽은 다음에 여기다가 라이팅하고 요걸 한 일꾼 하나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채널을 여러 개 만든다는 얘기는 일꾼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병렬 처리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들이 떠가지고 얘네들이 동시에 읽고 여러 파일에 동시에 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널을 지금은 2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일꾼 2개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백업 작업을 둘이 나눠서 작업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채널을 4개를 만든다 그러면은 일꾼을 4개를 만들어서 4명을 만들어서 그 일꾼이 4명이서 분할해서 작업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allocate 채널 그리고 나중에 백업 한 다음에 릴리즈 채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걸 아예 안 써주면 그냥 일꾼 1명 채널 하나 가지고 쓰는 겁니다. 여기 타입 백업인 경우는 이 allocate 채널 뭐 지금은 타입 디스크로 되어 있는데 타입하고 SBT 뭐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뭐 몇 가지 뭐 넣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테이프 그 소프트웨어를 뭘 쓰냐에 따라서 이게 쓰는 그 문구가 좀 신텍스가 좀 다릅니다. 그건 이제 뭐 오라클 시큐어 백업을 쓰냐 아니면은 뭐 네트워커를 쓰냐 넷 백업을 쓰냐 그거에 따라서 이건 테이프로 받는 부분은 좀 구문이 달라지고 그건 그쪽 그 소프트웨어 백업 소프트웨어 매뉴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쪽 밴드를 통해서 받으면 되는 거고 디스크에 받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고 요건 이제 아까 얘기한 타겟 DB에서 옥실리어리 DB 보조 DB로 데이터 파일 복사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타겟하고 이렇게 아까 슬래시를 했었죠.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SQL 넷 형태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옥실리어리 한 다음에 이쪽에다 그쪽 DB에 대한 이제 물론 TNS 네임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되겠죠. 미리 이렇게 해서 백업 as copy reuse 데이터 파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데이터 파일 5번을 읽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복제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데이터 이쪽 ASM 스토리지네요. 이쪽으로 옮기는 식으로 하는 거고, 아까 이제 show all 했는데 굉장히 많은 그 설정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 DB 쪽에서 보면은 파라미터 해당되는 뭐 그런 건데, 알멘에서 설정들이죠. 뭐 압축, 뭐 저기 암호화를 하냐 마냐 뭐 이런 것들, 컨트롤 파일을 매번 백업할 때만 자동으로 받을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것들, 디폴트 디바이스 타입이 테이프냐 디스크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쭉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세한 것은 저도 뭐 좀 여기에 정리를 좀 해놓긴 했었는데, 저도 인터넷 찾은 거 좀 정리한 거고요. 요거 아까 저기 여기에도 보면은 잘 정리가, 블로거들이 많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여기도 좀 쭉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거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단 디폴트로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디폴트로 놓고 쓰고, 필요한 것들만 이제 읽어보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좀씩 수정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쓰면 되겠죠. 병렬도를 뭐 이렇게 늘려가지고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패러렐리즘을 뭐 2나 4 뭐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빠르게 이제 백업을 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 백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게 쭉 바꿔서 하면 됩니다. 그러고 어디까지 또 하는? 그러고 이제 알멘 커맨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데 매뉴얼을 참조해야죠. 근데 뭐 많이 쓰는 커맨드들 위주로 보면은 이 정도. 아까 이제 당연히 뭐 백업에 대한 거. 여기에 리스토어하고 리커버가 없네. 그걸 안 넣어놨네요. 리스토어하고 리커버. 네, 리스토어 리커버가 없어서 잽싸게 다시 리스토어 리커버 관련된 걸 찾아서 갖다 붙였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할까요? 그러면 백업은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백업 에스카피나 백업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백업을 받으면 되는 거고, 백업을 받아진 게 있다, 근데 이제 복구할 일이 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 리커버를 해야겠죠. 리커버를 하기, 근데 단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리커버하고 리스토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토어는 그 백업 받은 파일, 뭐 테이프 뭐 이런 쪽에서 백업 받은 데서 그 백업 받은 그 데이터 파일을 다시 이렇게 복구해 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겁니다. 원복해 오는 거죠. 그게 리스토어고, 리커버는 그거 가지고 이제 실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리커버 작업인 거고, 뭐 그 아카이브 적용해서 뭐 이렇게 살리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리스토어 복구는 백업은 그냥 백업 데이터베이스 커맨드 하나로 끝나는데, 복구는 항상 리스토어 리커버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파일을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 파일, 그러니까 DB 자체를 복구하는 경우는 이제 마운트 모드에서 먼저 DB 셧다운 내리고 DB 스타터 마운트 모드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토어 데이터베이스, 리커버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러면 오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파일에 대한 복구가 아니라 뭐 컨트롤 파일만 복구하고 싶다. 그럴 땐 이런 식으로 리스토어 컨트롤 파일 이 위치에 복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SP 파일, 우리 파라미터 파일 요것만 복구해라. 뭐 그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리스토어 SP 파일 to 또 P 파일로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아카이브 복구를 해라. 아카이브를 복구해라. 리스토어 아카이브 로그, 로그 시퀀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복구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DB 전체가 아니라 특정 테이블 스페이스만 복구를 해라.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 SQL하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 SQL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알맨에서 이런 게 가능해요. 알맨에서 SQL 커맨드가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이제 올터 스위치 로그 파일 요거가 안 먹네요. SQL 올터 스위치 로그 파일 있나? 얘는 안 먹네. 올터 시스템 스위치 로그 파일인가? 올터 시스템 스위치 로그 파일 먹는구나. 스위치 시스템을 빼먹었었네. 네, 원래 이게 이제 SQL 플러스에서 그 아카이브 로그 스위치 할 때 이런 걸 많이 커맨드를 쓰잖아요. 근데 이런 커맨드를 알맨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옛날 버전에서는 이런 SQL 실행할 때 반드시 SQL하고 이렇게 따옴표로 앞뒤를 붙여줬어야 됐는데 12C부터인가? 그냥 써도 됩니다. 그냥 SQL 없이 그냥 이렇게 SQL 써도 됩니다. 알맨에서 SQL이 먹어요. 근데 이게 모든 SQL 플러스에 쓰는 모든 SQL을 다 알맨이 지원하는 건 아니고, 지원하는 건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것들은 매뉴얼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쓸 수 있는 것 주로 이제 그 백업 복구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이렇게 커맨드를 SQL 커맨드를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커맨드는 이제 로그 스위치나 이런 것들은 백업 복구에 관련되니까 된 거니까 알맨에 쓸 수가 있죠. 여기에 뭐 셧다운이라 DB 셧다운이라든가 뭐 스타트업 마운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SQL 플러스가 아니라 이 알맨에서 해도 먹습니다. 다. 그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SQL 해가지고 이렇게 더블 다운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올터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테이블 스페이스 유저즈하고 데이터 테이블 스페이스를 어프라인 시키고 얘네들을 백업 받은 거에서 리스토어 한 다음에 리커버 해주고, 리스토어는 백업 받은 거에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유저즈하고 데이터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그 백업 받 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 복사해 오는 거고, 리커버는 이제 얘네들을 현재 시점으로 맞춰야 되니까 얘 가져오면은 얘가 뭐 일주일 전에 백업 받은 거면 일주일 건데 나머지들은 다 현재 시점이잖아요. 나머지 데이터 파일하고 이 유저즈하고 데이터 테이블 스페이스의 데이터 파일들하고 서로 시점이 안 맞잖아요. 시점이 안 맞으면 오픈이 안 되죠. 온라인이 안 되죠. 시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카이브로 쭉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 작업이 이제 리커버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가져온 유저즈하고 데이터가 굉장히 오래전 거다 그러면은 이 작업도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변경된 걸 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아카이브들을 적용해야 되니까. 근데 뭐 최근에 받은 거다, 뭐 어제 저녁에 받은 거다라든가 그러면 뭐 금방 리커버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고 알맨을 써서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백업 복구만이 아니라 특정 데이터 블럭이, 오라클은 모든 데이터를 블럭 단위로 다 저장하는데 보통 8K 블럭으로 저장을 하는데, 이 블럭이 이제 맛이 가는 경우가 있죠.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최근에는
디스크들이 다 좋아가지고 잘 안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많이 가끔 하다 보면 깨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럼 블럭 커럽션이 발생하면 그 블락 하나 복구하려고, 뭐 하나는 아니겠지만 몇 개라도 그거 복구하려고 전체 이제 데이터 파일을 다 내리려면 데이터 파일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좀 작업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 블락만 탁 복구하면 되는데,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알면 쓰면은. 예전엔 그게 안 됐었죠. 예전엔 그냥 백업 받은 걸 다 내렸어야 되는데, 그냥 커맨드 하나로 이렇게 리커버 데이터 파일 몇 번에 블락 몇 번이 지금 깨졌다. 깨진 위치는 이 v 데이터베이스 블럭 커럽션 요 딕셔너리를 조회해 보면 되고요. 아마 블럭이 깨졌으면은 블락을 읽으면서 뭐 깨졌다라고 얼러트 로고나 이런 데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이런 딕셔너리에서 정확한 위치를 조회를 해보고, 그러면 여기 깨진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걔네들을 이런 식으로 리커버 데이터 파일 블락 이런 식으로 6번 데이터 파일에 블락 108번, 여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이 딕셔너리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백업에 받아놓은 거에서 쭉 읽어가지고 DB가 오라클이 알아서 복구를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토어 리커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련된 커맨드들이 뭐가 있냐면은, 뭐 이런 거 호스트, 요거는 이제 여기서 쉘 커맨드 같은 거죠. 뭐 호스트 해가지고, 뭐 SQL 플러스에서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이렇게 레스 하거나 뭐 이렇게 하죠. 여기는 호스트 해가지고 df-h 이거 넣어야 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밖에서 쓰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호스트 커맨드로 이렇게 알면 내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고 이제 몇 가지 커맨드들이 있는데, 이제 정보 조회하는 거, 레포트 스키마 하면은 레포트 스키마, 백업 받은 것들의 스키마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백업 받은 게 아니라 좀 DB의 저기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테이블 스페이스가 뭘로 이렇게 돼 있고, 사이즈는 어떻게 돼 있고, 뭐 그런 것들, 데이터 파일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포트 스키마, 백업 대상 DB에, 타겟 DB에 테이블 스페이스 데이터 파일 정보를 확인할 때 이걸 사용하는 거고, 리스트 백업, 이건 백업을 받은 게 있으면은 리스트 백업 이렇게 하면, 제가 백업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거 어떤 데이터 파일이 어떤 파일로 받아졌고 뭐 이런 거죠. piece name이 그 실제 백업 받은 그 파일 이름인 거고요. 그 백업 셋 밑에 날짜 디렉토리 밑에 요 이름으로 지금 받아져 있는데, 실제 이 파일은 하나인데 제가 채널을 여러 개를 안 써가지고, 채널을 2개 썼으면 파일이 2개로 나눠지는 건데 제가 채널을 하나밖에 안 썼기 때문에 이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파일 안에는 실제로는 이 4개의 테이블 스페이스 데이터 파일, 4개의 데이터 파일의 내용이 여기로 다 백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는 10메가짜리 작은데, 얘는 뭐냐면은 얘는 디렉토리가 좀 다르죠. 백업 셋이 아니라 오토 백업이라는 디렉토리이고, 여기에 요 파일로 돼 있고, 여기에는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얘는 SB 파일하고 우리 파라미터 파일하고 컨트롤 파일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컨트롤 파일을 오토 백업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리스트 백업해서 볼 수 있는 거고, 리스트 카피는 우리 그 백업 as 카피 요 명령으로 백업 그 이미지 카피 형식으로 받은 게 있으면은 보여지는 건데, 지금은 저는 그 이미지 카피를 받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트 카피하면 데이터 파일은 그렇게 받아놓은 게 없고, 아카이브 파일은 이렇게 나오네요. 아카이브 파일, 이건 아카이브 파일이거든요. 이건 그냥 이미지로 받아져 있는 거네. 그러고 리스트 아카이브 로고 아카이브 로고를 전체 보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네요.
컨트롤 파일 백업 형태, 뭐 하여튼 백업 받은 것들을 보는 겁니다. 백업 실패한 게 있으면 또 보는 거고, 백업이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보는 거고, 그러네요. 노로깅으로 작업한 게 있으면 또 레포트 언 리커버러블 해가지고 그런 걸 찾아주는 기능도 있고. 그러고 이제 레포트 obsolete 하고 delete obsolete 하고 delete expired가 있거든요. 요거는 obsolete는 그 백업을 받아가지고 백업을 한번 옛날에 받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풀백업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앞에 있는 백업은 뭐 이게 인크리멘탈로 받은 게 아니라면 2주 전에 백업을 풀로 받았었고 다시 또 일주일 전에 백업을 풀로 받았다 똑같이. 그러면 사실 2주 전 것은 복구할 때 쓰지를 않잖아요. 쓰지를 않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2주 전 것은. 그런 경우 이제 델리트 옵솔리트가 레포트 옵솔리트 해가지고 얘는 이제 불필요한 백업이 되는 거죠. 항상 백업 복구는 최신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 이제 이렇게 해서 델리트 옵솔리트 해가지고 이렇게 불필요한 걸 지울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expired는 뭐냐? expired는 이게 알맨에서 델리트 커맨드로 이렇게 지운 게 아니라 그냥 OS 상에서 그냥 rm 커맨드로 지워버린 거예요, 파일을. 그러면 그렇게 지우면은 사용자는 지운지 알지만 이 알맨 입장에서는 모르거든요. 사용자가 그냥 밖에서 누군가 rm 커맨드로 확 지워버린 거라 알맨 입장에서는 이게 지워졌는지 모르거든요. 그걸 이제 체크하는 게 크로스 체크라는 거고, 크로스 체크. 그래서 백업이 실제로 이런 파일이 있다라고 얘는 알고 있는데 내가 밖에서 얘를 확 지워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크로스 체크를 딱 하면은 크로스 체크, 백업 체크 하면은 얘가 그걸 찾습니다. 실제로 이 파일이 OS에 있는지. 없으면은 이제 지워졌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지워라. 그거 할 때가 이제 expired입니다. expired. delete expired 백업. delete expired 아카이브 로그. 이거는 그 아카이브 풀났을 때 조치하는 부분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카이브 로그를 급한 상황에서는 아카이브를 막 OS상에서 커맨드로 rm 커맨드로 지우기도 하잖아요. 공간 확보하려고. 그때 이제 rm으로 지웠으면은 반드시 요걸 해가지고 알맨이 알아야 되니까 요걸 같이 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이게 expired라는 게 OS상에서 지워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expired가. obsolete는 불필요한 거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거고 지워지진 않았지만 불필요한 거니까 불필요한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고 얘는 OS에서 지워진 거 그것들을 체크하고 뭐 레포트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고요. 이것도 이제 아카이브 풀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조치 방법에 대한 걸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 그 영상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건 아카이브 로그 파일 삭제 어떻게 삭제하냐 이렇게 알맨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지우는 게 좋다. OS상에서 rm으로 지우지 말고 그거를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 이제 백업을 받고 아카이브 로그를 백업 받고 백업 받은 걸 지워라. 그런 커맨드를 한 번에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요건 아까 리스토어 설명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커버리 매니저 알맨에 대해서 알맨에 대한 구성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하고 그리고 백업 복구하는 그 커맨드에 대한 거 그리고 관련 커맨드 자주 쓰는 커맨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실제로 그 백업을 하고 리커버리 복구를 하는 그런 과정을 실습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